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대만의 타이중입니다. 타이중의 이종 야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중의 시티 투어를 한번 가볼까 해요. 시티 투어라고 해도 뭐 가이드 깨고 가는 거 아니고 제가 가고 싶은 곳들 가는 겁니다. 사실 타이중은 우리나라의 대전이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좀 노잼 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래도 도심 곳곳에 볼만한 장소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장소들을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이종 야시장에서 제가 식사를 좀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이 영상의 시작은 호텔로 가는 길에 타이중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중 공원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다음날까지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미스터모는 대만 타이중의 도심 어디를 가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방금 전 오프닝을 하고 지난 영상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이종 야시장이 저기 보입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바로 타이중 공원으로 갈 수 있어요. 타이중 공원이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과 그리고 이종 야시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가는 길에 들리면 좋은데 공원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한 바퀴만 딱 돌아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8시 정도 된 시간이거든요. 저녁 8시 평일 공원 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전에 갔었던 가오슝 중앙공원 정도의 규모만 돼도 사람들 좀 있고 산책도 좀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했던 곳인데 이런데 작은 교회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지역민들을 위한 교회일 수도 있는데, 괜히 여행 중에 이런 번쩍번쩍한 조명을 단 교회를 보면은 좀 찍고 싶잖아요, 그쵸? 그나저나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짝 을씨년스러운데, 역시 낮에 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노인들, 노숙자들 좀 보이고, 아까 남자손 부배만한 우리 쥐도 봤습니다. 밤에 올 것은 아닌가? 그래도 뭐 조명만 없다 뿐이지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근데 확실히 가오슝 중앙공원에 비하면은 좀 조명이 많이 부족해서 어두컴컴 침침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 가운데 연못이라면 연못이고 호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사이즈의 물도 있는데, 그 주변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주변으로도 이렇게 빨갛고 노란 조명이 들어와서 예쁘네요. 여기 공원 한켠에도 테니스장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고, 심지어는 진짜 밤톨만한 애기도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웬 말도 있어요. 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어때요? 그래도 꽤 그럴싸하죠? 이 타이중 공원은 타이중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근린공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타이중 시내에도 몇 군데 있는데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연못 갖추고 있고 체육시설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거는 산책로의 조명 정도. 그걸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타이중 시티 투어의 시작 뭐 이러면서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오게 된 건 엄밀히 말한다면 이종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를 좀 꺼트리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야시장에서 호텔까지 1km 정도 거리가 있었고 그 사이에 딱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고,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좀 선선해서 걷기에도 좋아가지고 일부러 택한 것도 있는데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꽤 예쁘죠? 뒤에 보시면. 솔직히 타이중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공원을 일부러 꼭 오셔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근린공원인걸 뭐. 그냥 규모 크고 한 바퀴 산책하기 좋고 이런 건 있는데 관광 명소로서의 메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이중 시티 투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여기를 소개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연못 한쪽에는 타이중 공원 파빌리온이라는 장소도 있는데 여기 지금 내부에 들어가 볼 수는 없게 돼 있네요. 요런 것도 있다 정도 한번 지나가다 봤고요. 우연인지 어쩐지 딱 좋은 타이밍에 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수쇼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분수인데, 야 이쁘네요. 이것도 조명 켜지고 밤에 보니까 꽤 그럴싸하다, 그쵸? 이종 야시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결국 여기 타이중 공원이라는 간판은 남쪽에 있다 보니 마지막에 보게 되네요. 여기가 바로 타이중 공원이었습니다. 낮에 오셔도 좋지만 더우니까 밤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명도 예쁘고
산책로의 조명이 약간 부족한 느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구경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중에서의 이틀째가 밝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타이중의 명소들을 몇 군데 가볼까 하는데요. 날씨가 많이 흐려요. 지금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해가 쨍쨍한 날씨는 아닙니다. 참고로 오전 8시예요 지금. 이번 영상도 그렇지만 다음 영상과 다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곳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어가지고 날씨가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제가 대만에 머무는 날 끝까지 뇌우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에 우산은 챙겨 왔는데 단지 이제 비가 오면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영상이 좀 예쁘게 안 나온다는 거. 특히나 이제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 볼 곳들은 좀 해가 쨍쨍해야지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들인데 많이 아쉬울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뭐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당장 지금도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고 갈게요. 아침 식사는 타이중역 근처에 있는 요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간판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름은 홍야 햄버거라는 집이에요. 웬 아침부터 햄버거냐 하시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대만 사람들은 햄버거든 뭐든 아침은 좀 라이트하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사실 여기 가게는 제가 저기 보이는 타이중역에서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발견했던 곳인데 그땐 가게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아침 식사만 하는 곳이구나, 여기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음료까지 3가지 메뉴를 주문했는데 음료는 그냥 밀크티고요. 요게 딴빙이라는 계란 오믈렛인데 이제 알겠네요. 제가 어제 야시장에서 먹었던 계란 오믈렛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오믈렛만 보고 계란만 있는 거겠다 싶었는데 제가 빵 느낌이 난다고 해서 좀 신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딴빙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딴빙을 시켰는데 똑같이 나오네. 기본 딴빙에 치즈 포함된 걸로 시켰는데 오 맛있어 보입니다. 요거 뜨거우니까 좀 이따가 2번째 메뉴 나오면 같이 먹어볼게요. 금방 2번째 메뉴도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일본식 볶음국수 요리라고 합니다. 야키소바 비슷하겠죠? 제가 햄버거 집에 왔다고 햄버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면 요리 하나 그리고 땀빙 하나 먹어볼게요. 음료까지 해서 총 145엔킬인데 가격이 막 싸진 않죠? 그래도 푸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점심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푸짐해요. 푸짐하다기보단 제가 많이 시켰죠. 일단 일본식 볶음면부터 먹어볼게요. 냄새는 중국 볶음면 냄새가 나는데 뭐 어쨌든 일본식이라고 하니까 야키소바를 생각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있는데 뭐랄까 이건 일본 볶음면도 아니고 중국 볶음면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퓨전스러운 맛이네요. 맛은 있는데 뭐라고 형용은 못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뭐랄까 소스가 묽고 볶았다기보다 비벼졌던 느낌 대신에 되게 뜨겁습니다. 고기가 들어있으니까 고기 싸서 한번 더 먹어볼게요. 맛있어. 뭔가 야끼소바를 생각하고 먹으면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맛은 아니야. 그리고 그때 고기 쪽에는 향신료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중국식 음식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요거 단맛은 거의 없고 짭짤하고 오 괜찮은데요? 라이트해요. 막 헤비하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니까 말레이시아 어디선가 먹어본 맛 같은 느낌도 드는데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 음식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2번째는 치즈 땀빙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먹어서 그런지 치즈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맛있다. 기본적으로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소스가 짭짤하고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꾸덕꾸덕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계란이 얇게 붙여져 있는데
지단 안에다가 치즈를 넣은 느낌이랄까?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빵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호떡 느낌 난다고 했는데 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차 한 잔까지. 밀크티야 뭐 맛있죠. 음식 딱 먹고 입을 가셔주는 용도로는 요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아침 식사치곤 좀 나가긴 하지만 저는 오늘 푸짐하게 먹고 많이 움직일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게 될 첫 번째 장소는 레인보우 빌리지라는 곳인데 여기서 거리가 좀 돼요.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택시를 탄다고 하면 돈 10,000원 이상 줄 걸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걸 예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일찍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고민하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려면은 이지카드를 좀 더 충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전을 했는데 역 앞에 택시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네. 야, 고민됩니다. 버스를 타는 게 맞을까 택시를 타는 게 맞을까. 택시를 타면 제가 우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400NTD 안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대가 많이 비싸죠. 한 2만원 안 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냐 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참고로 이지카드 충전은 이런 기기에서 하면 됩니다. 한자가 잔뜩 써있지만 한국어도 되죠. 여기서 보니까 전자승차권 충전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로컬 트레인을 타고 TR 신우리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해가 뜨네요. 다행이에요. 날씨가 많이 흐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오드는 해가 떠줄 모양입니다. 여기서 또 버스 타고 이동할 거예요. 사실 택시 타면 모든 게 편하긴 할 텐데 비싸서 제가 택시를 안 타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차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로컬 트레인이긴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지카드가 환승이 되는지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탄 다음에 버스를 타면 환승 시스템에 의해서 금액이 좀 내려가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열차는 열차대로 가격을 받고 버스는 버스대로 가격을 받으니까 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만큼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기도 해요. 지금 막 버스를 타고 레인보우 빌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데 일단 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인보우 빌리지라고 해서 저는 거대한 마을이 있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집은 딱 세 채가 있고 이렇게 벽화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쨍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어서 사진 맛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위치가 약간 애매하죠. 시내 쪽은 아니어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사진 찍을 목적이 아니면은 여길 왜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사람들 사는 거주구역 중간에 이런 벽화 집이 띡 있는 거니까 뭔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로 들어오면 제법 넓긴 하네요. 안에 골목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은 꼴랑 두세 채밖에 없지만 볼 수 있는 벽화는 꽤 많습니다. 재밌네 여기.
타이중에 오게 되면 여기는 꼭 들려봐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들린 것도 있고,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소개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기는 해요.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 많죠. 하지만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오시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규모가 작습니다. 대신 사진 찍기에는 정말 좋고,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벽화들이 아닌 만큼 조금 더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단지 위치적인 아쉬움, 그리고 주변에 뭔가 대단한 인프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등등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 곳이니까 이 점도 알고 오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지금 막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국립대만미술관입니다. 국립대만미술관. 미술관 건물 같이 생겼죠. 사실 뭐 여행에 미술관 오는 게 좋기는 해요.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데, 사실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굳이라는 게 있죠. 저는 미술관을 보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일단 길부터 건너야겠네요. 저도 뭐 딱히 미술을 싫어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 현대미술관도 다녀오기도 했었고, 미술에 관심은 좀 있어요. 잘 모르긴 해도 좀 직관적인 그림이나 작품들을 보면은 와 좋다라는 거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행을 갈 때도 미술관 들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특별히 없는데, 이걸 유튜브에 담아내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세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행 채널에 미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제가 들어갔을 때 내부 촬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혹은 뭐 플래시를 터뜨린다거나 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미술관은 주변 위주로만 좀 둘러보기로 하고요. 사실 미술관을 왔다기보다는 여기 뒤에 심계신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 거기까지 이동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국의 대형 미술관들도 그렇지만 여기 또한 굳이 미술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구조물이나 조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설명이 따로 없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지. 미술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딱 직관적인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면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심계신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 여행객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다들 목걸이 하나씩 차고 계시죠? 심계신촌도 확실히 여기 타이중에서는 알아주는 명소인가봐요. 앞서 아까 봤던 미술관 근처에 고속버스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는데 다 미술관으로 온 버스가 아니고 심계신촌으로 온 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계신촌 가는 길에 발견한 한복집입니다. 세상에 대만에서 한복집을 다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이쁘기도 하고. 구글맵 하나만 보고 심계신촌을 찾아왔습니다. 요런 거리에요. 골목이고 뭐 없죠.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주변에 조명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걸 보면은 낮보다는 밤에 오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상가거리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상가라기보다는 플리마켓이 자주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가게들이 이렇게 문을 열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 심계신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은 1957년에 공산당과의 전쟁 당시 중요 요주의 인물들 있잖아요. 대만 쪽에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5군데의 장소에 분산해서 사람들을 가 있게 했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 타이중의 심계신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 건물들의 시작은 1957년부터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여긴 되게 예술적인 복합 공간이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가게들도 그렇고 플리마켓도 열려 있어가지고 분위기도 좋은데, 2층에 올라와 보니까 또 아트 갤러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것도 아마 개인전 같은 걸 하는 거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가오슝에서 갔었던 보월 예술 특구가 생각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도 과거의 다른 장소를 예술적인 문화 공간으로 바꾼 케이스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아기자기한 맛에 오는 것 같고, 또 밤에 오면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상 밤에 다시 오기는 힘들어도 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볼만한 장소가 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심계신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고 예쁜 소품 좋아하시고 귀여운 뽀짝한 거 좋아하시면 한 번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한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은 예술 특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연남동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타이 중에 이런 장소도 있다 정도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그나마 시내와 인접성이 좋아서 한 번쯤 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막 심계신촌을 빠져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번 영상 시티투어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90번 버스를 타면 되고요. 야, 오늘 어쩌다 보니까 버스를 정말 많이 타게 되네요. 버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대만의 버스들이 대체적으로 구글의 시간이나 아니면은 여기 전광판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긴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전 여유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도착한 이곳, 딱 봤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여기를 구글맵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리우찬 리버사이드 워크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리우찬이라는 강의 주변을 걷는 거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강이 딱히 보이진 않으실 텐데 당연히 저 다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와 보니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주변으로 산책로가 가꿔져 있습니다. 산책로가 가꿔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도 뭐 유명한 타이 중에 명소 중에 하나라고는 하던데, 야, 뭐랄까, 저희 집 근처에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명소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그냥 시민들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이중 공원보다도 심한데 이건 진짜 동네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하천길이네요. 게다가 냄새도 동네에서 맡던 그 하천 냄새랑 똑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나마 하천에 조그맣게 낙차를 만들어놔서 지나가면서 계속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청량감 있게 들려서 좋고, 주변에 어떤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황색 꽃들이 조금 피어 있는 게 되게 신기해 보여요. 한국에도 있을 법한데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의 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꽃은 잘 몰라가지고. 여튼 타이중의 명소라고 알고 찾아온 곳인데 생각만큼 대단한 곳은 아니라서 뭐 그냥 온 김에 겸사겸사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텔까지 1km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중간에 점심 식사도 하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오늘 날씨가 덥고 습하긴 해도 비는 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제가 하루 종일 비가 올까봐 노심초사 많이 했는데 그나마 비는 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오후 스케줄이 있거든요. 오후 스케줄에 비가 오면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엔 또 바다 근처로 나가야 되는데 또 비 오면은 뷰가 별로일 거잖아요. 그쵸? 오늘의 점심 식사는 여기 딩샨이라는 곳에서 먹을 겁니다. 신스 1909년에 시작한 가게고 역사도 있죠. 근데 가게는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여기 또한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집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번 여행은 나 혼자 산다 따라잡기가 되어버리긴 했네요. 들어가 볼게요. 메뉴판은 한글 메뉴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직접 기록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메뉴를 골라서 옆에 종이에다가 써서 제출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내는 건 보통 선불이긴 하죠. 야,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바람이 진짜 미친듯이 세다. 나중에 액션캠 세워놓으면 날아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부의 모습은 이런 느낌. 가게 작아요. 진짜 주말에 오면은 대기도 생기겠다 싶습니다. 주문한 메뉴 나왔습니다. 금방 나오네요. 요거 고기 완자라고 하는데 45NTD. 요거는 이미면인데 국물 있는 버전, 국물 없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국물 없는 버전으로. 요것도 45NTD니까 두 개 합쳐서 90NTD입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한 거보다 도 싸게 치네. 음료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먼저 이미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 집의 핵심 메뉴예요. 핵심 메뉴. 여기 한국의 짜장면이랑 비슷한 느낌의 메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맛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고 약간 더 짠맛이 돌고 된장 짜장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제 입맛에는 짜장면과 짜파게티 그 어디 사이의 맛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45 NTD에 이 정도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다음은 고기 완자인데 이 고기 완자?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가 봐요. 요건 달다. 맛있어요. 고기 완자라고 하는데 고기는 잘 모르겠고 떡에 가깝습니다. 네, 떡 맛이 많이 강하고 살짝 달달한 느낌. 굉장히 또 맛있어요. 이색적인 메뉴입니다. 안에 고기만 직접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떡 안에 고기 들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떡으로 만든 만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한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가 궁금했는데 와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맛은 있는데 너무 기대치를 높이고 오시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대비를 생각한다면 오 정말 좋습니다. 점심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타이중 시내에서 가볼 만한 곳들 몇 군데를 들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타이중 시티투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타이중이 우리나라의 대전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만 봤을 때 노잼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저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좀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시면은 갔던 장소들 빠르게 돌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 반나절이면 다 볼 거예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반나절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나 하신다면 좀 더 기동성 있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왕 타이중에 왔다면 이런 장소들도 보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